여기까지 아까까지 이제 자본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투자가 정말 반갑지 않아요? 투자하려고 왔는데 투자가 지금 나왔어. 반가운 것 같아요. 투자. 그래서 내가 또 투자에서는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또 반복하죠. 그래서 보면 책을 보면 투자에서 첫 페이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안 나? 계속 하는 말 반복하잖아. 투기? 근데 이게 앞에랑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첫 구절이 자본주의, 자본가를 또 반복하잖아. 투자에서도 또 반복해. 자본주의가 뭐고 자본가가 뭐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도 말했지만 자본주의, 자본가, 투자가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상호 보완 관계다. 보완 관계고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를 했으면 무조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조건 안에 벤다이언이 그려진다는 거고. 그래서 투자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것처럼 유통의 학문이죠. 유통. 우리 책에서 말하는 유통. 유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해석인데 어떻게 되게 해석해서 가치를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사서 높은 데서 파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귀족사회였죠. 귀족사회에서는 계급이 유통됐죠. 계급이 어떻게 유통이 됐냐면 왕이 계급을 유통시켰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급의 주체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왕의 권한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상도 변하죠. 같이 왕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상이 민족 종교, 민족 종교라고 해서 민간 신앙, 그런 거 신앙에서 불교로 갔다가 성리학으로 갔다가 기독교로 가서 사상 또한 그 체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사상이죠.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해. 사상이 이념이랑 크게 다른 건 아니니까 이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어떤 사상, 이념 속에서 그리고 종교 속에서 우리는 유통을 하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체계 개념인데 그래서 선생님 근데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이때 계급을 유통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가 전쟁, 두 번째가 문화인데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문화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어떤 차이, 의식주, 생활 패턴의 차이로서 계급을 유통시킨다. 정해놔야 됩니다. 근데 전쟁이 참 아이러니한데 전쟁이라는 게 본능의 역사인데 근데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의 탐욕을 이념화시킨 형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가지고도 자본주의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쟁을 하지 않지만 금융위기 오면 그 나라의 금융위기라는 표현도 적절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금융이 박살나지 않나요?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금융이 박살나면 진짜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행위를 펼쳐서 나의 존재성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번에 은행 파산나면 5천만 원 주잖아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미국은 4억인가 준다고 해. SW인가? 그 은행 파산하니까 와 많이 주대. 4억까지 줄 거면 그렇지 않아요? 기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나만 그럼 맞나? 그런 걸 좀 봤는데 그래서 금융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은행의 위기죠. 은행의 위기는 신용사회에 대한 우리는 다 크레딧 카드 쓰니까 그런 것의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건 어떤 그 자본주의 속에서 금융전쟁, 그 화폐 전쟁을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자본주의도 그 화폐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막 오르면 초토화는 안 되지만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보면 완전 초토화되잖아.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플라자 합의 때 엔화를 고평가했죠. 고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엔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평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의 버블이 일어나서 지금도 그 버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전쟁이죠. 그런 게 이제 계급적인 유통이고 투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건데 그러니까 시대적 이념으로서 살아남는 거죠. 시대적 이념. 첫 번째 투자에서는 이게 시대적 이념이고 그게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최대고의 기술이라는 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걱정하세요. 이게 대중평을 하면 걱정을 하는데 시대를 걱정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 중에 다 그 정자체를 쓰다가 이게 투자가 이제 시대의 이념이고 그게 전쟁 금융 전쟁이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거 하잖아. 기울림을 해. 왜 기울림을 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해. 굳이 다 정자체로 가면 되잖아. 왜 기울림을 하셨을까? 시대가 기울어져 있다는 뜻인가? 왜 웃어? 왜? 나 진짜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는데 시대가 이렇게 기울어졌나? 재밌는 해석이지 않아요? 걱정을 하시더라고. 첫 문장 이거야. 나는 지금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2021년 1월 초에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때가 초거든, 진짜 3,300. 그리고 어쩌면 이 버블이야. 이 인류사의 또 다른 혁신보다 폭력이나 쿠데타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환과 함께 버블처럼 역사의 희생으로 사라질 대중들의 미래를 또다시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힘들기만 하다. 독백이야? 뭐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이런 때문에 왜 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선생님이 기울이진 않았어. 그래?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누나가 기울인 거야? 책이 인쇄가 안 되니까. 인쇄가 빨간색이 안 되는데 기울인. 원래 그런 빨간색인 거네. 빨간색. 이게 진짜 고증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빨간색으로 하셨을까? 왜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인쇄값을 아끼기 위해서 다 검정으로 간다는 거잖아. 근데 왜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참 이게 선생님의 그 어떤 그 구조가 참 기가 막힌데 우환이잖아. 우환. 그죠? 이게 참 기가 막혀. 왜? 선생님이 이게 생각하고 쓴 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획하고 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시대적 이념인 걸 깔고 우환으로 가. 근데 고전 책이 대부분 이런 패턴이야. 고전 책 중에 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권의 책은 이렇게 가. 뭐가 이렇게 갈 것 같아? 어떤 책이 시대적 이념을 빡 제시를 해.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하셔. 논어야 논어. 논어란 책이 처음에 시대적 이념을 빡 제시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딱 무한으로 가. 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 이 책도 똑같아. 시대적 이념이 뭐를 제시하죠? 논어에서 첫 문장이 학이야. 학. 왜 이게 시대적 이념이지? 왜 학일까? 수능 공부하면, 수능 시험 잘 보면 시대 권력이 주어지는 시대였나? 그 당시에 학이라는 건 뭘까? 공자시대 때 학이라는 건. 공자시대 때 학이라는 건 크게 육례라고 해서 예, 악, 사, 수 이 세 개를, 이 6개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거야. 사실 이거 말고도 뭐 공자로 따지면 요리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시대적으로 리더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 얘가 뭐야? 이게 왜 얘가 중요하냐면 얘라는 게 높낮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나라죠? 우리가 그 공자 시대 때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어떤 왕조가 무너졌죠? 주나라잖아, 주나라. 이 주나라는 어떤 나라죠? 혈연 공동체잖아. 이게 우리 시대 때는 이게 좀 그렇지만 선생님보다 뭐 밑에나 아니면 더 윗시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 학렬을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렬, 비조로. 그러니까 그때마다 얘가 달라. 사촌이든 몇 촌이든.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왕마다의 규율을 잡히는 거지.
그리고 악은 뭐예요? 얘를 갖추려면 악이 받침이 돼야 돼. 내가 이제 그 해군 장교할 때 이게 다 달라. 주악 그 소령부터 뭐가 나와. 나오면서 이게 음악이 다 달라. 대장까지. 그러면서 대장은 포를 네포인가 쏴요. 이게 예포라고 하는데 이게 예포 포가 아니라 이제 그 장성 주악이 있어. 그 심벌질을 빵 쳐. 그러면 1성 장군은 한 번만 치고 끝나. 2성 장군은 두 번 치고. 그때 느끼는 중압감은 와 달라. 그때 왜 별을 따나 했어. 진짜로 와 그거 하나 듣기 위해서 그게 어떤 게 나오냐면 삼성 장군이었는데 내가 그 임관할 때 그러니까 그 입교식 할 때 해군 사관학교장이 삼성 장군이거든요. 그때 임관할 때 이순신의 노래가 나와. 빰빠바바밤 이거 있잖아. 진짜 그거 들으면 와 성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 이순신의 노래가 한번 등장한다니까. 그리고 위에 딱 모자 쓰는데 별이 딱 3개가 박혀 있어. 웃겨.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까지 되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그 위치하는 그 조화. 그래야 악이 있어야 서로 이렇게 그 뭔가 딱딱하지가 않거든. 그 규칙. 사는 뭐였어요? 말 먹는 거. 말을 왜냐면 그때 당시 전차 싸움이에요. 전차 싸움. 왜냐면 철기라는 게 약간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병이 없고 다 기병. 그러니까 내가 말을 타지 않으면 지금도 말 엄청 비싸잖아. 그때 당시도 말이 엄청 비싸다고. 그러니까 말을 타지 않으면 사실 자동차가 없는 거니까 갈 수가 없고 이동통신의 공간의 효율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어가 말을 다루는 거. 어가 말을 다루는 거고 사는 활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무예를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거지. 지금과는 다르지. 약간 개념이. 수능에서 5, 1등급 맞아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사람들은 활을 쏴도 관역에 시점을 맞춰야 돼. 그래야 합격하는 거야. 말을 타도 이게 잘 타야 되는 거지. 수는 뭐겠어요? 이게 술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떤 당시냐면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서울대생들이 다 끌려가서 싸우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건 나라를 지키는 거고 그 당시에 대위가 어떤 그 대통령의 역할, 군국주의지 사실은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배운다는 그게 시대 그걸 하지 않고선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논어는 처음에 학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대적 이념을 제시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서는 해석이 조금 잘못돼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재배치가 그 다음에는 이 유자가 나오잖아요. 유자인가? 누가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 공자가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생존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자가 어느 시대 전 사람이죠? 진시황 시대 전 사람이잖아요. 그쵸? 진시황 전 사람이잖아요. 진시황이 뭘 했죠? 분서갱유를 했잖아. 통일을 해서. 그러면 논어는 안 탔을까? 탔겠지. 그 논어는 어디서 왔냐는 거야. 어디서 왔지? 말에서 왔다는 거지. 그럼 그 말하면 구라꾼들 중에 구라가 센 놈이 담기겠지. 수정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공자 다음에 다른 나는 유자가 나와요. 유자가. 이거 유자인지 기억이 안 나겠지. 근데 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활이 나와. 이게 세 번째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시대적 이념에 학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우한을 얘기해. 그 다음 단어가 뭘 것 같아요? 공자에서 그 다음 나오는 거. 공자가 제일 강조하는 사상이 그러니까 단어이기도 하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우한을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제일 강조를 이야기하는 투자이면서 그걸 우한을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맥락인데 교원연색 선의인이 나와. 이게 대단한 구조인데 이걸 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 권력이잖아. 그 권력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이재용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원 영색을 한다. 시대가 엄청 부패했다는 증거죠. 교원 영색 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여기 말하는 책에서 우한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논어에서 말하는 교원 영색 선인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게 어떻게 교원 번지르라는 말로 꾸며서 인을 감추는 거. 그러니까 인을 드러낸다고 인이라고 치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투자를 하면서 우환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시대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갖추려면 그 당시에 어떤 공부라는 것 지금은 이제 자본학을 공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2년까지 또 투자자는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로 할 수 있다. 왜냐면 투자라고 하면 야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나는 잘 보면 돼. 이거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누군가 날 사주길 바래. 그렇죠? 이 마음 있잖아. 내가 팔아야 누군가 사줄 거 아니야. 그리고 탁 떨어지면 예스! 역시 난 투자를 했어. 그잖아. 여기에서 산 놈이 여기 바닥 가는 건 상관없다는 거잖아. 물론 이 사람도 들어온 거 자체가 욕심이긴 해. 그럴만 하지. 하지만 그 욕심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걸 하면서도 여기에서 또 몰빵 지르는 퇴직금 지르는 사람들을 걱정하겠죠. 만약에 지르는 사람이 없이 이게 꾸준히 혁신을 하면 진짜 우상향하는 그런 미래가 된다면 내가 살 때까지 이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없는 거잖아 사실. 내가 살 동안은. 그러니까 이 우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만 살래 라는 것을 갖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갖추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전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에서 시대적 이념을 제시하고 공자에서 말하는 교원 영색이나 시대적 우환 얼마나 그렇겠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갇혀서 받은 세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공자가 그 권력가들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단어를 인이라는 단어를 교원 영색에 붙여. 안타깝지 않아요? 인이라는 거를 뭔가 포장하고 싶잖아. 좋은 걸로. 이는 사람의 화목함과 사랑을 담는 이야기다 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시대를 보면. 안타까운 거지. 선생님도 이 투자라는 단어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학문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도 약학을 공부하지만 필요 없는 약들이 처방이 되고 물론 필요한 약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리고 그 오시는 분들도 어떤 약이 자기 몸에 맞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받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거의 한 90% 이상은 많은 90%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상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약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닌 경우도 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그러니까 그 어떤 배운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말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권력이잖아. 말을 어떻게 알 수도 없어. 글자를 쓸 수도 없어. 글자가 너무 어려워. 일단 한자부터.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개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도구시jet인데 참 그런 입장에서 공자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시대상은 얼마나 무한히 가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맥락으로 왜냐면 그런 걱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일단 수익률에 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수익률에 빠진다 물론 수익률에도 빠지긴 하는데 빠질 수 없겠지. 인간은 탐욕에 당기지만 그렇지만 그거와는 좀 거리를 두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남들과 혼자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결국엔 이런 우환을 가진 사람은 비교와 경쟁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에서 가장 지켜야 할 대상이 그러니까 우환에서 나오는 게 결국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책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 이게 왜 어려울까? 비교와 경쟁이 그러니까 우환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비교와 경쟁이 어려운 이유. 성원이 형은 비교와 경쟁이 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쵸. 이게 계속 눈으로 보이고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비교의 테두리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죠. 절대요? 와. 절대 못 벗어나. 절대라는 말 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그러니까 아니 아주 거대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 사람이 더 가져간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그와 내가 분리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 일단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만 해도 그 현투 그걸 보면 네. 다른 사람들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막 그러면 헉 하게 되는 경우가 왜요? 그걸 보면서 뭐가 있어? 와, 내 포트폴리오가 정말 엉망진창이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냥 비교를 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쩌면 성장에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근데 비교와 경쟁 이 부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훈련받은 우리 시스템 안에서 그렇죠. 시스템 안에서. 훈련받은 상황인 것 같아요. 비교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저는 이게 성원 형은 절대적으로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본능 같아요. 본능. 그 본능이야. 본능적으로 얘기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비교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어야만 비교가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분리가 돼야 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슨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이야.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상이 생기니 비교를 그러니까 이 둘 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말하는 건데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시간이 주어지거든. 시간. 인간이라는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시간과 대상 안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본능인 거야. 이게 본능의 영역을 어떻게 내가 잘 다스리고 바라보고 수행하느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교와 경쟁을 하는 것 같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에서 동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점점 이제 우한으로서,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 지우려면, 그러니까 어렵지, 지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워가는 과정으로 간다면 너와가 나다, 이게 너바나 인생 있잖아. 너가 나고 나다 너다 라는 세상에 그냥 대상이 없잖아. 너가 난데 내가 어떻게 대상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지. 시간도 뭐겠어? 결국 죽음을 초월하는. 시간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이제 뉴턴이거든요. 뉴턴이 논문에 이런 말을 써요. 왜냐면 상대성, 그러니까 F는 MA가 되려면 A라는 것 자체가 가속도인데 시간에 대한 V-V0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라는데 그럼 시간에 대한 게 명확히 정의가 안 되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뉴턴이 시간을 뭐라고 쓰냐면 누구나 다 그렇듯 다 알듯 설명하지 않겠다라고 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어서. 없어. 이게 증명할 수가 없어. 시간을 증명을 어떻게 해? 시간으로서 다른 걸 증명하지.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관념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시간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어제의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워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것 같아. 시간이 없다는 개념인 거지. 시간이 존재하면 어제의 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존재가 되는데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어제의 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나만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없애는 것도 공부의 과정인 거라고 보면 어려운 말인데 공부의 과정이라고 보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대상과 시간을 멀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했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우려면 지운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초월하는 경지가 예술인 것 같은데 예술의 그 어떤 예술은 대상이 있긴 한데 그 대상을 뭔가 이제 포괄해가면서 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 해석을 다 하잖아.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 자체를 해석의 측면으로 넓게 놓고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낮인데 밤이고 하나는 낮이잖아. 하늘은 낮이고 이게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드는 어떤 그 비교와 경쟁을 뛰어넘는 것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투자는 예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런 어떤 그 비교와 경쟁을 피하는 과정이 예술로서 승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술이 사실은 등급을 매길 수는 없죠. 주관적이지, 상당히 주관적이고. 등급을 매기는 건 돈이지, 돈. 그래서 방고우의 작품이 가장 비싼 건 예술성이 뛰어나니까 보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인 작품들을 뭐 돈이 안 되면 작품을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비교와 경쟁을 하지 않아서 뭔 말을 하냐면 수익률을 포기해라. 수익률을 포기해라는 말이 나와. 이 말은 개인들이 듣기는 어렵죠.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수익률을 포기해라. 이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되는데 누나는 어떻게 해석해? 수익률을 포기해라. 그러니까 숫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념인 것 같아. 관념. 근데 막 수익을 포기하라는 말은 안 해. 수익률을 포기하라고 하지. 이게 나는 선생님이 수익을 포기하라는 말은 안 쓸 것 같아. 수익률을 포기하라는 거지. 이게 다른 맥락인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 이거 자체가 뭐 수익으로라는 개념까지 포함을 하자면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인간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이길 포기라는 뜻일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인간만이 존엄하니까 쓰레기가 생기고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함으로써 만물의 물건도 생각해. 인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어떤 수익률, 나의 고정화된 나만의 수익률을 제어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할 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수익률을 생각을 하잖아. 여기서 사고 안 사면 돼. 그럼 수익률이 가장 크지. 하지만 여기서 사는 건 뭐예요? 수익률을 포기해야만 살 수 있어. 여기서 사면 수익률이 뚝뚝뚝 떨어지잖아. 하지만 뭐는 커지죠? 수익은 커지지.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수익률인 거예요. 이게. 치열하죠. 이것까지 생각해. 이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길 내가 포기한다는 거. 인권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권을 생각해서 만물의 권리를 생각해.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수익률과 경쟁 이런 거를 포기하라는 말로 해석이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것은 어쩌면은 이런 말을 수익률을 포기하라는 말이 대가 중에 여기서 대가의 말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을 포기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말 중에 하나가 성공적인 투자자는 앙드레아 코스틀리가 하는 말이에요. 100번 중에 11번, 51번 이기고 49번 잃는다. 이해가 가세요? 난 처음 이해가 안 갔어. 왜 이해가 안 갔을까요? 성공적인 투자자는 100번 중에 51번 이기고 49번 잃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성공적인 투자는 100번 중에 100번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49번이나 이거? 한 30번 얘가 성공 중에 30번 한 10번 하는 그래 그 정도 느끼는데 거의 뭐 절반 중에 절반은 잃어. 이게 사실 수익률을 포기하는 또 맥락인 것 같지 않은데 결국 투자라는 건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에 집중한다는 거죠. 과정에. 결과인 수익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익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케미에서 좋은 뭐가 있죠? 이익과 나쁜 이익이 있고 좋은 손실이 있고 나쁜 손실이 있는 거야. 투자자는 뭘 얻죠? 이거를 얻는 거지. 형용사, 즉 과정, 형용사. 가시라는 신적인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과정에서 얻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니까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손실이 따라오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거라면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진정한 수익률을 포기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49번을 잃어도 51번을 얻으면 앙드리안 코스타니가 죽을 때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얘기야. 내가 과정에 집중한다. 이게 투자에서 그래서 수익률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야 손실도 맛봐. 왜냐면 우리는 뭐에 꽂혀? 명사에 꽂히잖아. 이익과 손실에만 꽂히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거만 꽂히면 돼. 과정에 꽂히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의 수행의 과정으로 가다는 거죠. 수행의 과정. 그러니까 앙드레아 코스타니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우리 선생님이 그것도 마지막에 실었어. 이렇게 마지막에 실어. 이렇게 딱 해서 여기서 점점점이야.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겠지.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배치가 있으면 나머지 좀 돈을 벌면 투자, 돈을 잃으면 투기 이거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도 있고 원금을 지켜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꼭 지켜라. 이게 역사를 공부하고 이거 알지? 존보글의 모든 조식을 수용하라. 이거가 되는데 100번 중에 51번 이고 49번 잊는다. 그러면 모세세 49번 일을 준비하라는 얘기야. 근데 어렵다. 49번 읽는다. 내가 투자를 하면서 참 피토할 일이에요. 내 100개 중에서 49개가 마이너스야. 야 이거 받아들인다? 근데 실수라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그게 49번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51%가 계속 51%가 쌓이면 이거 100%까지 가잖아요. 수학적으로 가면. 그런 의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오죠? 깨달음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깨달음인 거지. 손실과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깨달음인 거죠. 왜냐면 이익이야 받아들이기 쉽지만 손실은 받아들이기 없잖아. 그래서 부처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야? 고. 인생은 일체의 고다. 고라는 게 곧 깨달음이다. 왜냐면 즐거우면 깨달음이 오지 않지. 즐거운데. 그러니까 투자는 그래서 동사적인 과정이다. 라고 쭉 나오고 마지막에 딱 나와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 중요한 메시지 투자에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조문도 속사가야 가다. 딱 여기서 이제 딱 끝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근데 선생님 이거 쓰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아마 한자 안 쓴다고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조문도 속사가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끝나요. 투자에서 마지막 태제를 이걸 딱 장식을 한다면 이게 우리 캠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 투자는 삶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결국 깨달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건데 그러면 야 아침하고 저녁이면 하루가 끝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너 어떻게 생각해? 왜 아침하고 저녁일까? 그러니까 조문도 아니야. 조문도 야사가 있을 수 있다. 밤야를 써서.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일단 도라는 것에서 이제 깨달음이 결국 이 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의 개념 투어를 할 수 있는 깨달음이야말로 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를 받아들이려면 이게 하루예요. 하루. 왜 왜 아침하고 저녁이 하루야?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 저녁이 오면 다 밤이야. 아침하고 저녁이 그냥 하루의 전부지 밤이 없어. 밤이면 무슨 전기가 있어? 불이야. 근데 우리 횃불 끼고 다 뜨거워서 죽지. 불도 안 켜. 그러니까 이게 하루라는 거죠. 하루인데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 조와 허구를 보내야 되는데 아침하고 있잖아요. 아침하고 저녁이 어떤 거 같으세요, 선생님?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이라기도 있는데 선생님도 오늘 아침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침 사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뭘 좋아하죠? 저녁 요구를 좋아해요.
근데 이때가 가장 예술적인 시기. 무슨 말이냐? 아침이라는 게 낮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 상태고, 저녁이라는 게 낮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 아주 격변의 시기야, 이게. 이때가 예술적인, 그러니까 투자는 예술인 거야. 깨달음 예술적 영역인 거지. 그 어슴푸레한 그 순간이야 말로 인간이 오는 그 영롱한 그 뭔가의 깨달음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시간적인 걸 떠나서 내가 늘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순간이 즉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깨달음의 순간으로 책을 뭘 쓰죠? 춘추를 써요. 춘추. 춘추가 뭐죠? 봄, 가을 뭐야 이게? 봄도 아니 이게 여름도 아닌 것이 겨울도 아닌 상태잖아. 그렇잖아. 한 저번 주만 해도 더웠거든요. 조금. 근데 오늘도 엄청 추워. 예를 들어 이번 주는 가을도 뭐야? 추운 것 같으면서도 또 더워. 이게 예술적인 세계라는 거야. 이게 감각적으로.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 이게. 그게 하루의 전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의 전체를 내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내가 낮이든 밤이든 이러한 조와 석의 상태를 갖춘 상황에서의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투자다. 그런 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 예술적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동성, 이게 조와 석이라는 게 변동성의 사이거든요. 그 어떤 낮과 밤의 그 변동성 사이에서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늘 변화하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정된 상황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이 이 투자라는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에 탁 메시지는 조문도 석사가 탁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처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 상태로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투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다. 그래서 투자는 숫자가 말하는 어떤 그 고정된 현실인 경제학이 아니라 가장 변동성이 많은 즉 인간학이다라는 게 투자에서 주는 마지막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투자의 장을 물론 고정까지 갖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하루하루 아지랑이가 아스팔트 위에서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 아스팔트 그런 게 삶인 것 같아요. 참 애써요. 엄청 애써요.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하다못해 그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더라도 내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알고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먹는지. 하다못해 내가 무슨 약을 못 먹는지 평생을 혈압약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약을 줄 때 약을 꼭 보여주거든요. 포장된 채로 잘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약을 까봐. 그러면은 부작용은 뭐냐면 약을 까봤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는 이게 정확히 30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이 30개의 통이 있어. 포장이 꽉 차 있으면 이게 30개라고 인식을 하잖아. 근데 내가 이걸 뜯어서 실물을 보면 이게 30개인지 아닌지 좀 약간 불안하지. 포장지 뗐으니까. 근데 나는 확인을 시켜주거든, 보통.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거 포장지를 다 떼서 뜯어가지고 환자가 진짜 너가 약이 일단 개수보다도 무슨 약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이 하얀색 약 드시죠? 물어보니까 내 삶이 진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게 이 시대가 자본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런 조건 안에서 내가 투자라는 건 결국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예술적 경지인 아침과 저녁 안에서 그 도를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인간의 마지막이 그 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그 투자로서 왜냐면 투자라면 돈을 많이 벌고 지키고 웃으면 죽잖아요. 근데 100억이 있어. 100억이 부자들. 근데 이 100억을 정말 힘들게 모았어. 이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100억이 있어. 이게 투자라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 나 막 100조 땄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걱정이 되지 않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막 하하하 100억 벌고 죽었어. 누가 좋아할까? 투자라면 돈을 벌지만 죽는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태자잖아요.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웃으면서 죽는다. 결국
죽음이라는 이 사라는 개념을 내가 이 도라는 걸로 연결짓지 못하면 내가 쌓아놓은 돈을 벌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야. 지금도 돈을 막 못 써서 힘들지 않나요? 막 쓰고 싶고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나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도라는 걸 사러 어떻게 가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비법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와, 삶의 비법, 뭐 투자의 비법 찾아. 근데 죽지 않는 비법이 있나요? 죽지 못하는 비법이 없는데 무슨 비법을 찾아? 나는 그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어. 비법이 없어. 진시황도 죽었어. 다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놈이 없어. 그런 죽지 않는 비법이 없는데 무슨 비법을 찾냐는 거야, 살면서. 비법이 없거든. 물론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방향을 전환하면 되겠지만 그런 게 이제 도가 아니면 이제 어렵다는 거지. 내가 깨달음이 아니면 그게 진실이 아니면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맺으면서 이제 그 도를 가지고 밸런스를 잘 잡아서 삶의 행복이라는 걸 찾아가자. 행복이라는 건 밸런스가 만족한 순간에서 오는 것이다. 밸런스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지 절대 얼마나 벌었던 양에 대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메시지를 전해주고 투자의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멋있어요. 알았어.